안녕하십니까, 국장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레버리지와 모멘텀에 기반할 때 발생하는 연쇄작용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6년 1월 마지막 주 자산시장은 매일마다 차례대로 무너졌습니다.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월요일에 러셀 2000은 2838포인트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한 후 급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주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될 때 가장 먼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엔화 개입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달러 약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후 달러 인덱스는 2022년 2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부인하자 트레이더들이 실망하면서 S&P 500이 하락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매도 압력이 거세지자 기술주들도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금, 은, 플래티넘, 팔라디움, 구리 등 유가를 뺀 거의 모두가 폭락했습니다. 원인은 물리적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대규모 청산과 마진 압력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매도되었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매도 물결이 퍼지자 크립토, 암호화폐도 따라서 폭락했으며 높은 레버리지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는 펀더멘탈보다는 레버리지와 모멘텀에 기반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의 진짜 이야기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 동시에 청산해야 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소형주가 먼저 하락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가장 높기 때문이지요. 리스크가 부각되면 사람들은 투기적인 자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즉, 올타임 하이를 경신한 후 급락한 러셀 2000 지수는 2026년 1월 마지막 주를 화려한 폭락으로 만든 촉매제였습니다.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자기 자본 여유분이 빠르게 사라지자 즉시 마진콜을 받았습니다. 달러 약세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한 환경에서 달러가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사라지고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던 미국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안 되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판이 하락할 때는 미국 달러가 가장 안전한 통화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까지 약세였다는 것은 시장 전체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포지션을 잡았지만 그런 기대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구제책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어쩌든지 기대감이 무너지자 가격도 폭락했으며 S&P 500 하락은 강함으로 위장된 취약성이 뽀록난 순간이었습니다. 금과 크립토, 암호화폐가 같은 날 폭락한 것은 이번 사태가 정당한 포지션 조정이 아니라 강제 매도였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신호였습니다. 크립토, 암호화폐의 경우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금 같은 자산은 안전자산 랠리가 있어야 하는 시기에 하락했는데 이번 현상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만 발생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5000p 하나만 겨우 내세울 수 있는 이재명 정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2026년 1월 현재 우리는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 사이클에 실질적으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하락하는 날마다 더 많은 마진콜을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매도를 불러오며 다시 더 많은 마진콜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빠르게 안정될지 아니면 기업 부채, 신흥시장 혹은 아무도 예의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가장 낮은 구석까지 퍼질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유동성이 낮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는 문제가 터질 때까지 또는 문제가 커질 때까지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한 주 더 매도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위험은 시장의 취약점을 강타하는 강제 청산으로 인해 시장이 마비되고 실질적인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정은 위기로 바뀔 것입니다. 배너 사이클은 이번에도 맞을까요? 이상 레버리지와 모멘텀에 기반할 때 발생하는 연쇄작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